대마초 산업 진짜 롤러코스터 같았죠? 한때는 그린러시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났다가 갑자기 확 꺼지고 이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격동의 이야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2018년으로 돌려볼까요? 그때 미국에서 농업법이 통과되면서 대마초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뭐랄까 거의 광풍 수준이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140달러. 당시 틸레이 브랜드의 주가가 바로 이랬습니다. 정말 아찔할 정도로 치솟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현실은 좀 냉정합니다. 주가가 약 7달러 근처니까요. 저 하늘 꼭대기에 있던 과거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와, 이 엄청난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네, 계산해보면 무려 99%가 폭락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많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린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붕괴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초창기 대마초 산업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2018년에 그 엄청난 거품이 왜 꺼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282조항. 이게 뭐냐면요. 주 법으로는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연방법 때문에 대마초 회사들이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만든 주범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게 월세나 직원 월급 같은 사업하려면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비용조차 세금 공제를 아예 못 받게 막아버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업체는 실효세율이 한 21%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대마초 사업체는요, 70%가 훌쩍 넘어요. 이건 뭐 사업해서 돈 벌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다른 어떤 합법 상업과 그 비교가 안 되는 말 그대로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의 부담이었던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버티려니 당연히 회사들은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었겠죠. 2026년이 되면 이 업계가 짊어져야 할 빚이 무려 6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살아남기 위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보석 같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갈리는 거죠.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지난 8년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아주 꾸준히 하락하는 게 보이시죠? 이건 그냥 옛날 사업 모델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예요. 주가는 그렇게 곤두박질 치는데 희한하게 매출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에 5천만 달러 수준이던 게 2026년에는 17억 달러를 넘길 걸로 보이니까요. 이 이상한 역설, 여기에 바로 틸레이가 어떻게 전략을 바꿨는지에 대한 핵심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틸레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니 살아남은 걸 넘어서 어떻게 성공 신화를 다시 쓰고 있는지 그 변신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틸레이의 현재 모습이 딱 보입니다. 사업 부문이 크게 4개예요. 제약, 기존의 대마초, 그리고 음료, 마지막으로 웰니스. 이렇게 사업을 여러 갈래로 나눠 놓으니까 한쪽이 좀 흔들려도 다른 쪽에서 받쳐주는 거죠. 대마초 시장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랑은 안정성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바로 이 사진들이 그 전략적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죠. 예전에는 그냥 대마초 회사였다면 이제는 브루독이나 칼스버그 같은 쟁쟁한 브랜드들을 품에 안은 글로벌 수제 맥주 시장의 큰 손으로 변신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2026년 북미 월드컵, 이게 그냥 단순한 축구 축제가 아닙니다. 틸레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회사들한테는 자신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엄청난 시험대가 될 거란 말이죠. 이번 월드컵 규모는요, 정말 역대급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하고 39일 동안 104경기가 열리고 북미 대륙 16개 도시 전체가 들썩일 겁니다. 이건 뭐 마케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꿈에 그리던 기회죠. 아주 길고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2018년과 2026년의 마케팅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홍보하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월드컵이 열리는 도시 현장에서 팬들과 직접 만나고 부딪히면서 브랜드를 알리는 훨씬 더 생생하고 경험적인 전략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음료 사업을 인수한 게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대마초 광고는 법적으로 막혀있는 도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틸레이는 합법적인 자기네 맥주 브랜드를 앞세워서 펜존도 만들고 팝업 스토어도 열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완벽한 우회로를 찾아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대마초 산업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게임의 룰이 완전히 새로 쓰여졌다는 거죠. 성공의 규칙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째, 이제는 대마를 얼마나 잘 키우냐가 아니라 얼마나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드냐의 싸움이다. 둘째,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통망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됐고요. 셋째, 그냥 취하려고 피우는 게 아니라 수면이나 스트레스 해소 같은 웰니스를 찾는 소비자들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빚내서 사업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탄탄한 재무 구조와 수익성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을 또 한 번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정부가 대마초의 약물 등급을 재조정하는 건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이걸 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그 악명 높던 282 세금 조항이 사라져요. 숨통이 트이는 거죠. 둘째, 드디어 일반 은행들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불법 약물이라는 딱지가 떼어지니까 블랙록 같은 거대 규각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이 산업의 차질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의 영광은 투기 거품이 만든 신기루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의 영광은 진짜 산업으로서 단단하게 성숙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변동성 큰 주가가 아니라 꾸준히 돈을 버는 진짜 비즈니스 모델. 그게 바로 진정한 영광이라는 거죠. 대마초 산업의 거대한 재조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대마초가 과연 제대로 된 소비재 산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건 이미 기정사실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누가 이 새로운 시대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